예, 오늘은 이제 음식예술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강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정물화와 음식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정물화에 담긴 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물화라는 말의 그 기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물화를 미술계에서는 왜 경멸을 했는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보는 정물화는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정물화의 그 기원, 특히 어원적인 그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물화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물화에서 영어로는 이제 정물화를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때 스틸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다, 뭐 정지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물화는 이제 주로 유럽에서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정물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그 정물화를 개념을 어,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스틸 레벤이라고 해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사물을 그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독일어에서는 독일어는 이제 스틸 레벤, 네덜란드하고 약간 다르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스틸 레벤 할 때 V자를 쓰는데, 독일에서는 B자를 씁니다. 그래서 독일어에서도 스틸 레벤이라고 하는 말은 정지된 또는 고요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 정물화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7, 8세기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나투어 레포제라고 말을 붙였고, 그것은 이제 자연의 활동이 정지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세기 중엽에 와서 나투어 모르테, 모르테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죽은 자연을 의미하는 말로 개념이 이제 정착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예술계, 특히 유럽 미술계에서 정물화는 17, 8세기에 유럽 예술 이론 또는 유럽 그 예술계에서는 그 정물화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정물화는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그 뭐 역사적인 사건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음식을 주제로 그린 그림은 되게 정물화인데, 그래서 음식을 주제로 그린 그림은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정물화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주제가 사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담는 그릇을 그린다든가 뭐 수저를 그린다든가 먹을거리를 그린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먹을거리를 그리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물화 중에서도 특히 트롱프리우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롱프리우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실물로 착각하도록 그린 그런 그림을 갖다가 이제 트롱프리우 기법이라고 하는데, 정물화는 주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물화를 유럽 사람들은 많이 이제 경멸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물화는 이제 저급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로 17세기에 앙드레 펠레비eng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예술 행정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정물화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웅장한 스타일의 그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역사적 장면을 담는다든가 이런 그 웅장한 스타일의 그림은 그 죽은 그림, 정물화와 같이 이렇게 멈춰진 것을 그린 그림보다 훨씬 그 발전된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물화에 담게 되는 과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조개라든가 죽은 짐승을 주제로 한 이런 정물화의 그림은 그런 그 웅장한 스타일의 그림에 비해서 매우 저급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음식이나 집안 물건들을 그린 정물화는 성경의 내용을 그린 거라든가 고전 신화를 그린 그림이라든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그린 그림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트롱프리오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입체화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집들이 있고 집들 중에서 앞에 나타난 집들도 그리고 뒤에 있는 집들도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길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을 그리는데 상당히 입체적인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뭐 이런 그림을 이제 트롱프리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직선 원근법을 정교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직선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위에 그림이니까 이제 평면 위에 그리지만 공간과 거리를 착각하도록 또 그것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직선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트롱프리오 기법이 되겠고요. 근데 이 기법은 환상적인 속임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제는 이제 평면인데 평면의 입체적인 그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 그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려진 대상이 실제 크기로 묘사되면 특히 이제 사람의 눈을 더 잘 속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트롱프리오 기법으로 이제 음식을 그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트롱프리오 기법으로 이제 그린 음식. 지금 여기 그림에 보입니다만은 뭐 이것을 이제 트롱프리오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그림은 이제 상당히 그 미각적인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정물화는 뭐 신선한 생선을 그린다든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처럼 선명한 색깔을 지닌 과일을 그린다든가, 뭐 무화과에서 이제 즙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다든가, 또는 오븐에서 갓 꺼내서 김이 물씬 나는 빵과 같은 것을 그리는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미각적인 욕구를 자극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특히 17,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이런 트롱프리오 기법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봤습니다. 특히 그 조나단 리처드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트롱프리오 기법은 뭐 레이스로 장식된 조각이라든가 날벌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사실 그대로 잘 그리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그림을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술적 판단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그림은 중요한 예술 작품으로 이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레이놀드라는 사람은 만약에 눈을 속이는 것이 예술의 유일한 일이라면 그 세심한 화가 그러니까 이 세심한 화가는 이제 세세한 것을 잘 그리는 화가가 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화가는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 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는 것이 진정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마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지 않는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묘사는 주로 이제 정물화로 그려지고 세세한 묘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예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묘사는 주로 감각에 호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고상하게 하는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특히 식욕을 자극하는 것은 낮은 미각, 낮은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지 영혼의 고상함 또는 지성의 고상함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지금 여기 이제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죠. 쇼펜하우어는 정물화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선 쇼펜하우어는 정물화를 그 매력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개념을 영어로는 이제 차밍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림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제 쇼펜하우어는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보다도 고차적인 그림이고 매력적인 그림, 또 우리의 이목을 끄는 그림, 이런 차밍한 그림은 그러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림보다 좀 차원이 낮은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력적인 그림은 순수한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봤고요. 왜냐하면 그런 매력적인 대상, 앞에서 뭐 음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그런 감각적 대상, 또 매력적인 대상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또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쇼펜하우어가 봤던 그 매력적인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정물화, 음식을 있는 그대로 그린 정물화라든가 성욕을 자극하는 누드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숭고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림은 아니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접시에 차려놓은 굴, 청어, 게, 빵과 버터, 맥주, 포도주 등에서 기만적인 자연스러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이제 기만적이다라는 말에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그림이 표현하는 굴이라든가 뭐 청어를 그린 것이라든가 게를 그린 것이라든가 빵과 버터를 자연스럽게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지만 그건 다 기만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지 그림일 뿐이지 인간을 기만하는 그런 그림일 뿐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음식을 감미롭게 묘사함으로써 식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에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그려서 그 사람이 감미롭게 느끼게 하고 식욕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매력적이긴 하지만은 그 숭고한 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매력적인 그림은 인간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은 인간이 사색의 기회, 다시 말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그림은 마찬가지로 쇼펜하우어도 좀 저급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